예, 지방선거 여러 지역에서 인물난을 겪고 있는 민주당인데 오늘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과거 본인 경고가 통하지 않았다 쓴소리를 했습니다. 한번 그 목소리 들어볼까요? 근데 어제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접수 명단을 보고 과연 민주당에서 반성과 쇄신은 가능한 것인지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국민을 실망시킨 분들이 예비 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 대선 패배 책임을 지겠다고 물러난 전 당대표께서도 마찬가지로 후보자 등록을 하셨습니다. 잘못된 선택도 눈 감아주는 온정주의가 민주당을 다시 패배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아마 공동비대위원장으로 내정된 이후에 자리에 앉은 다음에 가장 쓴소리를 세게 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 구장차장. 네. 뭐 이따 인물 대화 얘기를 다 하겠지만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고 지방선거에 어떻게 출사표를 던지냐 이 얘기를 좀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선 결과에 부합하는 가장 상식적인 어떤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민주당 내에서는 별로 메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향 없는 그냥 옳은 소리를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제 왜 그런가 보면 이 대선 끝나고 나서 민주당 내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졌지만 잘 싸웠다. 그러니까 졌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왜 졌는지를 원인을 파악을 해야 다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론이 나오는데 예. 졌지만이라고 전제를 해놓고 잘 싸웠다. 그러니까 자기를 스스로 합리화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패배 원인을 면밀하게 따지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대표로서 대선 그 패배로 이끈 송영길 전 대표가 다시 서울시장으로 차출되겠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노영민 비서실장이나 박주민 그 의원의 경우에는 부동산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번 지방선거에 다시 도전하겠다는 것은 이 국민 상식과는 상당히 좀 위배되는 자기만의 어떤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 직접 겨냥한 듯한 노영민 전 비서실장과 박주민 의원의 과거 영상, 최근 영상 한번 모아봤습니다. 다시 그 청주 집은 제가 주중대사로 부임하기 전부터 정말 뭐 3년과 4년 오랜 기간 비어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집은 이게 무슨 큰 집도 아니고 13평인가 되는 집인데요. 서울 집은 아들이 거주하는 집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처음부터 비어있는 청주 집을 처분키로 한 것이었는데 당시 청와대 대변인의 실수로 대변인 눈에 뭐가 씌었는지 아무튼 잘못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당시에 이에 책임을 지고 대변인이 사표를 제출했었습니다. 주임법 시행되기 전에 미리 월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높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것이다. 새로 이제 그러면은 신규 계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또 올리려고 할 것이다. 물론 노영민 전 실장 최근에는 이게 다 오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반포 집 대신 청주 아파트 먼저 팔아서 논란이 있었고 박주민 의원은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3법 주도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법 처리 직전에 임대료를 9%나 인상해서 월세 좀 올렸고 그래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아까 구장 차장은 공허한 메아리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래도 어쨌든 다 나와서 본인들 지방선거 지역에서 열심히 뛸 거 아닙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좀 문제의식이 있긴 있는 겁니까? 일단 민주당 내부에서는 일단 부동산 정책의 실패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좀 어떤 여론들도 많이 받았고 또 선거에 관련해서 심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노영민 전 실장이나 뭐 박주민 의원의 저런 등판에 대해서도 당연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는 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20대 중반의 또 여성 비대위원장이 직접 저렇게 거물급 정치인들에게 쓴소리를 날릴 수 있는 좀 민주당의 어떤 분위기 자체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그 비대위원장으로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그 민주당의 쇄신과 어떤 반성을 위해서 쓴소리를 기탄 없이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당연히 경청하고 그 부분을 또 국민 눈높이에 맞춰가는 또 그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노영민, 박주민 두 사람이 충북지사와 서울시장에 각각 출사표를 던졌는데 이렇게 비판 목소리 나왔습니다. 반성 없다고 비판받는 건 송영길 전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면 만나볼까요? 패배한 민주당의 태도와 자세, 신뢰 문제까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송탐대실이에요. 같은 그룹에 있는 다른 86그룹이라든가 아니면 송영길 대표보다 훨씬 더
연배가 많은 정치인은 또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같은 기준을 좀 자의적으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송탐대시라는 최재성 전 수석의 얘기, 송영길 전 대표 비판했는데, 근데 이현정님, 제가 뭐 송 대표나 혹은 다른 민주당 출사표 던진 인사들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이 사실 지금 강원도지사도 후보 못 낼 정도로 인물난에 있으면 내가 당선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내가 좀 나가서 분위기 좀 띄어오르고 나갈 사람 없는데 좀 나라도 헌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입장은 계속 내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뭐 좀 전에 우리가 노영민 전 비서실장 봤습니다만은 당시에 청주집이냐 강남집이냐 하다가 결국 청주집을 팔았습니다. 강남집을 사수했고요. 그러던 분이 이제는 또 충북에 내려가서 이제는 표를 또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과연 충북 분들이 이걸 어떻게 볼지 저는 참 그렇고, 더군다나 또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본인이 정치개혁 한다 그러면서 4선 이상 출마하지 마라. 그리고 뭐 또 지난번에 부동산 가격에서 우상호 의원한테 출당 조치 뭐 하라고 그래서 출당하니 많이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송영길 전 대표한테 누가 이 서울시장 출마를 원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본인이 뭐 숙명론이다 그러면서 나오셨는데, 이 정치라는 게요, 그렇습니다. 물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도 있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반성할 사람은 반성하고 그래야 민주당이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좀 버려야 살아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면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뜬금없이 지금 계속 인천시장 하다가 인천을 계속 지역구 계시다가 당대표 선거하실 때 양산 가서 좀 참여하면서 통도사 계시다가 갑자기 지금 서울시장 나오겠다 하니 지금 최재성, 우상호 다 586 같은 친구들이 너 뭐냐? 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본인은 숙명론에 이야기하겠지만 본인이 나섬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이미 다 뺏어버렸어요. 근데 과연 이게 숙명론이 통할까? 글쎄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공동비대위원장이 그 출사표를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의원들을 하나하나 겨냥한 것 같습니다. 부동산 문제까지 만나봤고요.